이걸 정리를 안 하면 결국 죽는다.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에 저쪽을 드러내면 당원들이 골라낼 거고, 그러면 제가 일시 제거되더라도 당은 산다. 총선에서 이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좀 큰 사람 같네요. 이재명 대표의 오늘 말씀 큰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왜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지, 또한 최상목이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 충격 행보에 대한 부분 보고드립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화제가 된 사이다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때 표결을 했는데 가결되겠다. 왜냐면 그 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한 일, 이런 것들하고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협상으로 제시한 거, 이런 걸 맞춰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누가 짜요?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요?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더라고요. 연관성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6월 달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법 처리될 거니까 당대표를 그만둬라. 그만두지 않으면 뭐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사퇴를 해라. 민주당 의원이요? 민주당에서 뭐 유력한 분이 유력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시점도 정해줬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영장 청구 시점하고 딱 거의 맞아떨어져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때는 추측만 했지만 나중에 거의 확신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내가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사퇴하면은 봐준다. 사퇴 안 하면은 영장 동의해서 구속시킨다. 그래서 저희는 그럼 구속되면은 내가 옥중에서라도 내가 사퇴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계획도 다 짜고. 와 대단하시다 진짜. 그거를 이제 왜냐하면 A안 B안 네. 만약의 경우에 안 다 해놓고 우리 최고 지도부들하고 다 의논해서 비상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그때는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거 다 해놓고 했는데 가결된 거죠. 예상한 대로. 다만 제가 그때 사실은 이런 건데 약간 정무적인 것들이 있는데 반대할 거냐 찬성할 거냐. 그러면 가결을 해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럼 부담 없이 가결을 해서 넘어오면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죠. 왜냐하면 국회가 내가 요구해서 가결한 거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부결해 주세요 했는데 네. 가결이 돼버리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네. 그래도 저는 부결해 주세요라고 하고 가결이 될 것으로 저는 각오를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이 가결한 규모가 드러나잖아요. 누가 가결을 했는지가 드러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가결해 주세요 해서 전원이 동의를 해버리면 가결한 사람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책임을 물어야죠. 책임을 이게 내가 개인적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당이 살려면 이게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를 사적 욕망의 도구로 쓰고 상대 정당 또는 이 아주 폭력적 집단하고 암거래를 하는 이 집단들이 살아남아 있으면 당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감수하고 부결 요청을 해서 가결 동의자를 최소화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책임을 물을 거라고 본 거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같이 상의한 사람 다 있어요. 와.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됐죠. 제가 그들을 구체적으로 제거하지 않았지만 네. 결국은 행위에 당원들이 대해서 했죠, 당원들이. 책임을 물어야 책임을 지는 게 이게 민주적 정당이죠. 그리고 하필이면 그 시점에 그 논란이 있던 시점에 소위 민주당의 의원 평가가 이루어졌어요. 그 시기가 그거 하는 시기예요. 네. 이게 겹쳤어요. 네. 그 겹치는 바람에 그 가결했던 것으로 의심을 받은 사람들이 당원 여론조사, 지역 구민 여론조사, 의원들 간의 상호평가 이런 데서 엄청나게 감점을 받아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평가가 많이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뭘 한 게 아니고 이재명의 사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했는데 그게 맞아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정도의 당 장악력을 가진 건 놀라운 일인데 여러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당원 중심 정당이 된 것이고요.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서도 사실 민주적이지 않았던 때가 많아요. 정치인 또는 기득권 세력들이 민주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마음대로 해왔던 측면이 많죠. 서서히 민주주의가 정착돼 가는 과정에서 엉망이 잠깐 되고 있지만 저는 복구할 거라고 보고요.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도 당원 중심 정당, 당원 주권 뭐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당원이 배제됐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쨌든 한 2, 3년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당원 중심 정당으로 계속 끊임없이 보폭을 옮겼고 당원들도
내가 이 땅의 진짜 주인으로 취급받는 것을 넘어서서 당원이 주인 돼야지, 주인으로 돼야지, 주인 자리 찾아야지 이런 의지가 엄청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당이 당원 중심으로 가라앉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높긴 하지만 남아있고 대신에 이걸 덮어버리고 하면 영영 죽는다. 잠깐 내가 편할지는 몰라도 이걸 덮어서 타협해서 그들이 다 그 안에 숨어서 민주당의 여전한 권력을 상당 부분을 갖고 있으면 총선은 어떻게 할 거며 그 다음에 저 윤석열 저 정권을 상대로 어떻게 대오를 유지해서 싸울 수 있겠냐.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정리를 안 하면 결국 죽는다. 잠시 살다 사거리 다 전멸하는 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더라도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에 저쪽을 드러내면 당원들이 골라낼 거고 그러면 제가 일시 제거되더라도 당은 산다. 총선에서 이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좀 큰 사람 같네요. 네, 공감합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가 주는 효능감입니다. 사실 오늘 리서치뷰처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오르는 건 저는 중도 보수 선언의 발언도 영향이 있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세금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세금을 깎아주겠다가 아니고 상속세, 소득세, 불합리한 점을 조정하자는 얘기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70대 이상에서도 지지율이 오른다는 것은 벌써 민심이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특히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이거 꼭 됐으면 하는 바람 등이 있는 겁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인데 뉴스타파 이범준 기자는 해당 리포트를 통해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공고해야 한다. 헌법 제68조 제2항과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10일 안에 대선을 공고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즉각 공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할지 여야 간 합의가 없기에 대통령 선거를 곧바로 공고하기 힘들다. 여야 합의가 정해지면 그때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겠다. 이유는 그가 지금 보이는 헌법과 헌재에 대한 태도 때문이다. 라고 무서운 발언을 했습니다. 즉 지금 위헌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선거 공고를 안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인데 며칠 시간 벌려고 저렇게까지? 물론 저는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아주 불가능한 가설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단 한시라도 머뭇거리면 즉각 탄핵시켜 골로 보내야 하는데 이것 말고도 반드시 정권교체 뒤 최상무기는 집중 타격해서 근 몇 달간 저지른 만행에 대해 참교육을 해주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베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